예. 이 광복절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하는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참석을 하기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만 하신 드렸습니다.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첫째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취임식 했잖아요. 예. 설사 했잖아요. 예. 했는데 굳이 그걸 하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수백억의 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두 번째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이나 윤미향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8.15에 사면을 하면서 그것을 국민 임명식이라고 예. 이제 포장을 하는데 예. 과연 이것을 국민 통합의 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조국 사태 때 그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로 해서 조국 그 문제가 발생을 처음 했는데 이 그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눈높이하고 너무나 격차가 나는 그런 언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예. 그런 국민들 조국을 다시 이렇게 그 사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 임명식이라고 한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함께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지도부는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절은 정말 독립유공자의 날 아닙니까? 네. 그분들을 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8월 15일 광복절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 독립유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를 하거나 뒤에 배경으로 세우고 대통령이 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날의 주인공이 독립유공자는 완전히 뒤에 병풍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기획한 사람들은 도대체 용산의 대통령실에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취임식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야기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직도 악수하지 않나요? 진짜로? 아직까지 뭐 악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만나시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정청래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가 저는 참 한번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인 스스로 야당의 당 대표라고 했어요. 그 뭐 좋다 이겁니다. 야당일 때 그렇게 대표 노릇을 하고 막말하고 하는 것까지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거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데 야당의 당 대표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키는 전국 운영의 핵심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국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자리에 있는 분이 야당을 계속 공박을 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야당 해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분의 정신세계는 아직까지 개딸당의 당수라고 하는 인식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 밤이죠. 자정쯤에 김건희 여사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저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당시에 이제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당시 지도부였다든지 소환 조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특검이 세 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야당을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아마 그런 참고인 조사나 이런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하는 뭐라 그러지 그걸 요청서라나 예. 이름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받은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이미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종교단체와 원로 목사님들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예. 자택에 무단히 들어가서 그 본인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되었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엄중 경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에 맞춰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어제 사법개혁 특위를 출범시켰어요. 예,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삼권 분립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것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 특위에서 대법관을 증언한다. 또 여러 또 관련 법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100년 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예. 그래서 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독재를 잘 아실 겁니다. 사법부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서부터 독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방송법을 통해서 옛날에 땡전 뉴스 하듯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편성권은 노조의 손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송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나면 독재가 완전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독재에 대한 저지가 꼭 필요하다 해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 저지 특위를 우리 당내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해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사법개혁을 지금 한다고 해서 대법관은 정원을 해서 자기들 임기 중에 대법관을 다 임명을 하면 대법관이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적인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야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사법개혁을 진행하자. 검찰하고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걸 이미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분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독재의 길로 그냥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